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이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직후 김웅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기자 한 분이 저희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저희는 증거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누가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습니까? 자꾸 이러니까 거꾸라지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예, 이렇게 김웅 의원을 비판한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 사주 의혹 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수처 출석을 미루다가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마친 뒤에 결정적인 얘기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녹취록 같은 경우에도 편집이 됐다, 짜집기가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그 실체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예. 뭐 많은 국민들이 이미 공개된 녹취록도 봤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는 텔레그램 자료도 봤지 않습니까? 예.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뭐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자기 방어적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객관적 증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반송만 한 것이다. 자기한테 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텔레그램을 이제 써보신 국민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예.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손준성 검사가 받은 파일 또는 본인이 이제 올린 파일을 보낸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송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공유의 의미로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얘기한 뭐 반송이라는 개념도 맞지 않는 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뭐 다른 뭐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뭐 그 증거 검찰이 사용했던 증거하고 이 고발장에 청구된 증거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했었고요. 예. 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은 저쪽에서 뭐 페이스북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라고 김웅 의원이 얘기해요. 예. 어디 페이스북을 참고해라 뭐 이런 얘기죠. 예, 참고하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뭐 페이스북 캡처 같은 거 이걸 쭉 해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손준성 보냄에서 보내온 자료 중에 이제 채널 A 사건 관련된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 쪽에서 다운로드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쭉 해놓은 사람 검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취지로 자기 방어를 위한 예.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 그 제보자 지모 씨 문제도 그렇고 또 검찰만이 알고 있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뭐 시민단체 고발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증거는 나름대로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김웅, 손준성 두 사람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두 사람을 한 차례씩 소환 조사했는데 한 번 더 부를까요? 아니면은 그 기소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주요 혐의자로 분류가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있죠. 정점식 의원이 있어요. 예. 아마도 이제 그분도 좀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조사에서 빠진 부분을 비교하고 확인하겠죠. 그래서 예.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 소환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기소를 할 텐데 핵심적인 판단은 이제 기소하는 과정에서 우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 기소할 거냐 아니면 예.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윤석열 지금 후보도 같이 기소할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은 될 겁니다. 예.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한번 쳤다가 기각됐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을 또 청구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예. 제 생각에는 기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희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네. 여기서 김웅 의원이 저희는 증거가 안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법꾸라지라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반박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냐고 물었으면 저희는 누구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진짜 김웅 의원이
주장하거나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공익신고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거면 그게 누군지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밝히지 않고 이건 증거가 안 된다라고 엉뚱한 말을 한 거는 저희라는 단어를 가지고 누굴 특정할 수 없으니 증거가 없는 거고 증거가 없으면 나는 책임이 없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당에 넘겨줬다. 이건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공모 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관련이 있냐? 이거는 증거 찾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누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사정보정책관이었지 않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예. 수사정보정책관은 정말 총장의 눈과 귀로 총장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부서고요. 예. 대검 차장을 윤석열 총장 시에 지냈던 조남관 전 차장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명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기관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거기다가 그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은 김웅 의원이 그냥 혼자 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고 검찰 쪽에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긴밀히 연락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부지검은 남부지검으로 하래요. 다른 데는 위험하대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대검에 접수하세요라는 말을 한 뒤로는 뭐 미리 연락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과정, 그러니까 사건의 접수, 배당, 수사, 기소를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사실 한 사람밖에 없고요. 특히 이번에 작성돼서 전달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장의 경우 내용을 보면 이 고발장에서 피해자로 적시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과 그 가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고발장인 거예요. 예.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됐다고 볼 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의원님 말씀대로 정황상 그런 추측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런 네. 것들을 지시할 때 페이퍼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로 하지 않았을 테고 지금 네. 손준성 검사나 또 윤석열 후보나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 이게 수사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수사가 이제 쉽지 않아서 뭐 아마 다른 보강 증거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말했던 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된 핸드폰을 좀 풀어서 여러 대화방에서 나눠졌던 대화들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는 거죠. 예. 결국은 다시 돌아가네요. 네. 그 폰으로. 알겠습니다. 그 폰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국정감사 때 그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 포렌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뭐 시간은 굉장히 좀 걸리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만일 윤석열 후보로 결정되면 이 수사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면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가 쉽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자의 관여를 밝힐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노출되거나 한 거는 딱히 없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쉬워 보이진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젯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남욱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김만배 남욱이 구속됐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 의혹도 짙어졌다 이렇게 보도하던데요. 구속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김만배나 남욱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좀 더 밝혀지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좀 앞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추가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력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고 홍남기 부총리도 아마 반대할 게 틀림없어 보이는데 이게 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전에도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관련돼서
항상 이제 처음부터 같은 뜻으로 이제 정부와 당이 움직이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가면서 합의점을 찾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야당에 대한 설득도 필요한 거고요, 당연히. 그런 좀 과정을 거치리라 보여지고요. 거치게 된다면 일정 정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결국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산안 등등을 통해서. 네,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신중해야 된다는 게 현재까지의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당을 설득하고 또 국회가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예. 야당 일부에서 매표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 19에 대한 체제가 좀 변화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정부와 국가가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것도 좀 일상 회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고요. 예.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계속 설득해 나가야죠. 예. 예, 마지막으로 어제 의원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섰던데요. 네. 예, 어떤 의미에서 기자회견 여셨는지요?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게 2007년인데요. 그 뒤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4가지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역시 아직까지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법사위에서 그 법이 논의되기 때문에 지난 8, 9월 달부터 계속 이제 논의를 하자고 야당 쪽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이젠 좀 진짜 논의를 좀 하자라는 취지로 논의를 좀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예, 뭐 정기국회가 아직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대선 전국의 입법 과정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서 입법 과정이 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대선이 있게 되면은 각 정당들이 이제 대선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서 주요한 입법들도 좀 뒤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